예, 40대 보험 설계사 성폭행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심학봉을 놓고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의 희대의 성추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회 지도층에 잇단 성추문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의식이 결여됐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성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선 심리학 박사와 함께 이 문제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현직 국회의원의 성폭행 사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서울의 모 공립고등학교 무더기로 이 성추문 또 성희롱 사건이 지금 연락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내용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건 국민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가장 윗선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바른 방향인지를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이 두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터져나오고 있는 이번 이 심학봉 의원 같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북가자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 교사들의 추행 사건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전반에서 이런 일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말을 크게 입에 담을 만한 때이고요. 특별히 이런 도덕성이 권력이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시점인데 놀랍게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과 도덕성을 봤더니 이게 반비례하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몸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게 되면서 내가 실제 비도덕적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잘못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비극적인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들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론가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면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뭐 어떤 제약들, 행동에 있을 제약들이 있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자신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뭐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어떠한 조항들이나 혹은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교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그 학교 내에서 성추행을 일삼아도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뭐 교장 정도가 제지할 수 있었는데 교장은 이 사람이 입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성적을 내니까 오히려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밀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어떤 문제 제기들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곡해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자신의 그 어떤 지위나 삶을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특히나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권력형 성추문이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보자면 사실 우리가 완장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완장을 차면 내 완장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아주 전근대적인 특권의식이고요.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 생각하고 특권만 생각했지 사회적 책임의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라 이번에 그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혐의로 물론 검찰에 송치가 되고 이렇게 됐긴 했습니다만 실제 맡고 있는 직책을 보면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경북도당 쪽에서 지금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았는데 하필 그거를 맡은 날 7월 13일 날 날짜에 그 여성과의 이제 추문이 이제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건 뭘 생각하게 하는가? 실제 우리가 권력 안에 들어가면 권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중독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이나 카페인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처럼 권력도 중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워낙에 강력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빨리 그 권력이라는 것 안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권력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한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2, 제3의 사건이 매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덮거나 혹은 이것을 은폐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해서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이 우리가 그 국회의원 중심으로 나타나는 성추문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은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예. 지금 박근혜 정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성추문 사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전 정권까지 따지자면 정말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 처벌이 무른 거죠.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굉장히 관대하고요. 특별히 남성들의 그런 성추문에 대해서 혹은 성추행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예. 다음번에 다시 또 출마를 하거나 그래도 찍는단 말이에요. 예. 이건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사회가 이것들을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죠. 자, 네. 우리 이 박사님께서 이제 은폐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 같은 경우요. 이번 뭐 교사 쪽 집단도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 학생들 많은 피해자가 지금 발생하는 상황인데 학교 이미지 실추 때문에 쉬쉬했다. 교육청도 17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 뭐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그렇죠. 이게 예. 그 굉장히 그 단순한 하나의 요인 때문에 예. 이런 엄청난 일까지 이제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악순환이 되는 건데 실제로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성적인 어떤 추행들을 할 때 권력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덮어주기 급급합니다. 일단 그 사람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실책이 자기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덮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이런 일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예. 문제를 덮을 수밖에 없죠. 예. 일단 뭐 더러우니까 피하자 이런 정도로 끝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들이 그 주변의 교사들한테 퍼지게 됩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도 하지 않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A 교사 하나로 시작이 됐던 성추행인데 예. A 교사가 아무 문제가 또 안 되고 오히려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일정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A 교사와 친하게 지내면 충분히 다른 그런 그 어떤 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성추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런 확산이 되는 것을 더더욱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 혼자만 살자라고 생각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전학을 간다든가 뭐 자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교를 가면 되니까 나는 4년만 지내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공립고등학교에서 더 이 큰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이 공립고등학교라는 구조 자체가 예. 어차피 이제 순환이 되고 그 학교 자체가 나의 평생 직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지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나 중심의 생각들 예.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를 강화시켜 온 건데 이렇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사들 중에서 그렇죠. 지금 연루가 된 사람이 실제로 1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피해를 봤다는 교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고 예. 얼마나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모를 정도의 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도덕성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도덕성의 울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리더예요. 그렇죠. 수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수장이 사실상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틀이 달라지는 건데 예. 실제 우리가 왜 도덕성의 연금술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정말 금운동 이런 히토리를 찾을 게 아니라 도덕성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굳이 우리가 이 분야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게 사실 인문학이 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든지 간에 인문학의 중요성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에서 그 중심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수장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 사회가 이 사회가 예. 도덕성을 연금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서 뭐 이를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예, 예.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게끔 그냥 방치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게 바로 이 수장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하나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분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리더를 운 좋게 만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공립고등학교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부분 뭐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역 내에서 주로 이 공립고등학교로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못했던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이 공립고등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됐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입시 전문가를 자처하고 실제로 그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한 교사가
여기서 아이들을 하나씩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교장서부터 학부모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갖다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예, 예. 이 입시 위주의 교육 그리고 공교육의 붕괴 예. 더군다나 일반 고등학교의 심각한 그 방치 예. 이런 문제들 속에서 아. 또아리 틀고 엉뚱한 독버섯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우리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것이 예. 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리더 한둘이 와서 분탕질을 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무너진다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 이상한 범죄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일들은 예, 막을 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자료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교육부에 따르면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231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중에 53%가 교단에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뭐 도덕심의 회복이라든지 공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뭐 법을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중처벌을 언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실제적으로 가중처벌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 죄를 더 졌으니까 가중처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게 네. 사회적 파장이 크고 특별히 한 명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아주 공동체에서 그 여러 가지 폐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날 때 예, 우리가 이제 예. 가중처벌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교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사실은 한 명이 여러 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명이 여러 명을 황폐하게 할 수도 있는 게 교사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 그 나라의 아주 상징적인 몇몇 반장들의 역할이 바로 이 국회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을 원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그릇된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 자체가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예. 실제 우리가 처벌 수준에 있어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벌이 이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예. 처벌과 더불어서 교육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짜 터무니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성폭력 교육들도 예. 이런 교육들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처벌도 분명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귀감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교사가 된다는 건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건 교육과 더불어서 이 내가 범한 벌에 대해서 엄중한 사회적인 처벌이 있을 때 가능할 예. 거라고 봐요. 그 가중처벌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조금 덧붙이자면 예, 예. 사회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국회의원. 이 사람은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사익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도덕성을 요구해야 되는 자리고요. 예.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예. 이 사람들은 법을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걸 통해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교사.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게끔 하기 때문에 예. 잘못된 가치관을 집어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그 제대로 가치관을 갖추기 전에 예. 뭐 의식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이분들한테도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자, 언론인 이런 분들도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예. 그 언론의 힘을 통해서 무작위적으로 자신이 그 사익을 추구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거기에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데요, 우리는 이게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비리가 쉽지 정직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때리는 게 쉽지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 그렇죠. 너무너무 예. 많고 또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사회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중처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까 해서 요새 최근에 인성교육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정작 우리가 인성교육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교육이 돼야 되겠는가? 저는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당정으로 많이 다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시간 중에 일부만 그야말로 100분의 1만 쪼개고 1000분의 1만 쪼개어도 아마 그리고 그
쪼갠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건강하고 도덕성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사회로 만들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예. 국회의원들이나 교사들이나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예. 또 세상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갈지 구체화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궁극적으로는 도덕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신 것 같은데 심학봉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땅히 지금 뭐 무혐의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된다고 해도 이런 추문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예. 물론 이제 뭐 그 특정한 그 이해를 담보로 해서 일종의 그 어떤 추문에 휘말리게끔 예, 뭔가 덫을 놨다고 한다면 그거는 명백하게 또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한 정황들은 보이지 않고 실제로는 뭔가 그 실수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 실수가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직업은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직군에서는 사실상 이제 퇴출이 되는 것이 예, 예. 옳고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베라고 하는 굉장히 그 좀 폐륜적인 그런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임용이 됐다가 다시 그 탈락이 됐는데 다시 또 재임용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그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나가는 그 역할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예, 그런 예. 일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처벌,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런 처벌보다도 최소한 이런 직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예, 예. 그런 그 조치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심학봉 같은 경우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걸 수리를 했는데 과거에 여당 아까 우리 이 박사 말씀하셨겠지만 정치인들 성추문 여러 번 연루된 게 많잖아요. 네, 네. 그때마다 송방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다시 뭐 선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최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예를 들자면 2006년 2월 27일이었죠. 문제가 돼가지고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다시 국회에 들어왔고 슬그머니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새누리당으로 복귀를 했어요. 탈당이란 조치는 처벌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당을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예. 개인의 결단에 그 있는 것이고 예. 실제로 이거는 사실은 꼬리 자르기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예. 당에 부담을 주니까 당적으로 옮기는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것. 이거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정책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책무가 어깨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당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징계를 하거나 다시는 그 당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예, 그런 예.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탈당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정치적인 이유만으로도 탈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탈당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가 유명무실하다. 그런데 이번에 그 경북도당의 윤리위원장이 이런 일을 벌이면서 사실 지금 무혐의라서 송치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이런 유명무실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윤리위원회가 이번에 한 번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말 무실한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텐데 이번엔 좀 무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얘기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회지도청 관련 이런 추문들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보세요?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해요. 적어도 우리가 옛날에는 불효자가 있으면 그 불효자를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보통 평균치를 이루는데 이 평균치를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네티즌 세상이 되었잖아요. 예, 예. 이 네티즌들이 강력하게 어떻게 우리가 좋은 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제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판적 시선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무엇보다 이 사회가 물론 사람에게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기회를 가질 수는 예, 있겠지만 보다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측면에서건 조금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요, 퇴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만들면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낙선 운동 같은 것이 제한적이지만 시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예.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낙선 운동은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그것도 국민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빠져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온전한 그런 그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 것들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교사 같은 경우도 교사가 될 수 없게끔 하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교육계가 좀 귀를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선 심리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